자, 교황을 초청을 한다. 이러면서 초청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배달한다. 이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치를 했다. 이게 김의겸 대변인의 멘트입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한테 저기 교황을 초청을 하면은 더 네가 보통 국가로 보이고 네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 거다. 야, 이런 거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게 모든 것이 대통령은 국익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 북한이라는 정부하고 우리가 북한 주민하고 분리돼서 대해야 된다. 북한 주민의 지금 처참한 인권 상황,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커다란 경제적인 그 착취 문제, 또 종교로는 지금 성당 하나,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트루만 쇼, 김정은 쇼에서 보여지고 있는 세트인데, 교황 성화까지 이렇게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지, 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정상 국가, 네.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은 전 찬성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우리의 상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현재 북한의 상태가 정상적인가? 네. 김정은의 목표는요,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대로 하면 본인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북한 내에서. 김일성, 또 네. 김정일만큼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이제 주면 좀 잘 살게 해서 자기가 앞으로 한 50년 더 해 먹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될 것인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 이제 보통 국가 체제 하에서의 이른바 독재적으로 남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김정은 그걸 위해서 온갖 수단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황님의 방북을 요청한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충고를 했는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방북했을 때도 교황님의 평양 방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교황께서 평양에 방문해서 뭐 김정은하고 회담하고 북한 주민들 앞에서 왔다 하면은 북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네. 거지요. 북한 무슨 종교의 자유 있겠습니까? 북한에 성당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이비 신부님들 계십니다. 교황 정화처럼 상관이 없는 그런 신부 앞에서 뭐 미사 올리고 하면서 북한이 종교적인 것을 보일 수는 철호의 찬스지요. 그리고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 숨어 있고 북한의 정치본 수용성은 다 숨어 있는 상태에서, 자, 저는 그런 상태에서 교황님께서 가셔서 북한을 인정한다? 교황님이 딱 하면 뜨끔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건 찬성합니다. 김정은 앞에서 북한의 정치범들 다 풀어주시오. 북한 주민들 종교자 수 허락하시오. 그렇게 전 세계를 했을 때 김정은의 반응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또 김정일 전 세계 앞에서 또 비핵화 문제도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 당장 없애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다면 굉장히 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김정은에게 노란할 가능성. 김정은이요, 북한이 외교는 진짜 그런 방법이 굉장히 뛰어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하지 않을까. 그 노란하는데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저는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이죠. 그리고 여기 송대건님,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님 다 카톨릭이고, 저도 냉담하지만 카톨릭으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글라라예요. 그런데 카톨릭 신자로서 저는 교황의 북한 방문을 반대합니다. 지금 바티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제들의 그 대대적인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주 굉장히 카톨릭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교황께서도 아마 정치적인 행동을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쿠바도 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쿠바하고 북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권 그 상태가. 그런 점에서 교황께서 만일 카톨릭의 어떤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외부의 활동으로 돌리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이지만은 국가 정상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자, 8월 달에 새 일자리가 겨우 3,000개 늘었습니다. 9월 달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서 마이너스입니다. 내년 2.6% 성장인데 전 세계 3.8%, 미국 3.9% 성장합니다. 인간이라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교황성화 만나러 가면서 김정은 그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러 그런 저는 에너지라면은 대한민국 경제 이거 기둥뿌리 썩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교사라고 했던 운동부 네, 출신 네, 인사의 네. 인터뷰를 봤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차본에 대한 거부감, 친북, 반미, 반일 정서를 가지고 네. 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말이 맞는다는 전제로 한다면 굉장히 네. 좀 위험스러운 이야기죠. 매우 그러니까 위험하죠. 북한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우리의 상대입니다. 네. 협상의 상대이자 어떤 면에서는 헌법 정신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제거해야 될 그 상대입니다. 단 제거하는 방법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독거리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될 상대라는 전제를 깔고 모든 정책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글쎄요. 김정은이 50년 집권을 도와준 차원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라면 김정은이 본인이 50년 집권을 위해서라면 핵무기를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북한은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포기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북한이 놓기를 바랍니다. 놓는 과정을 추구하길 바라는데 쉽게 놓을 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놓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끌어가다간 뒤통수 맞습니다. 뒤통수 맞은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5년 임기 끝나고 탈탈 털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트럼프도 마찬가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5천만 또는 우리 8천만 민족의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저 임기 끝나면 탈탈도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만 안전하면 된다. 한반도 핵이 들어갔던 무슨 상관이냐. 미국이 핵무기로부터 안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이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평양 방문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카톨릭의 정치 활동 여기서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분들이 많다. 차돌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까지 언급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도대체 어떤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 기준이 좀 다른가 봅니다. 네, 네. 제가 방금 말씀하신 생각이 나는데 현재 평화가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죠. 정부 여당이. 네. 경제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제가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경제 살리기 많은 서민들 주름 좀 제거해주는 그런 정치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경제다가 아니라요. 그 말은 정말 지금 상황이 아닌 더 평화로울 때 이야기하시고 자 경제가 모든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한다. 유럽 방문도 경제 살리기 위해서 자본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 나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이런 각오로 지금 국가를 이끌어놔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자.